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의 인문학. 오늘은 주역 18번째 기회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밑에가 풍이고 위에가 산이 맞네요. 산풍. 그리고 산풍이고 요 개에 대한 이름은 고라고 설명해놨네. 산풍 고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풍 곱게, 고가 어떤 놈일까요? 보면 요 글자 위에 벌레가 3마리에 있네. 그쵸? 벌레가 3마리가 있다. 요거는 보니까 그런 명자거든요. 그런 명. 우리가 이 글자는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피혈자잖아요. 피혈자. 그러게, 요거 핏방울이 한 마리 딱 떨어져 있는 거를 피혈자라고 표현을 하긴데, 왜 그릇에다가 요거 점 하나 찍은 걸 피혈자로 했을까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소 잡을 때 보면 소 피를 해가지고 선지도 묶여 하잖아요.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피를. 아니면 또 제사 지낼 때, 신화 때 제사 지낼 때도 그렇게 피를 담아서 제사 지낸다면 그런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글자가 그릇자인데, 그릇 명자인데, 그렇게 벌레 3마리 같다. 네. 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거 피혈자를 하더라도 요 벌레 3마리가 피를 뽑아먹는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명자니까 몸속에 피가 잡아먹는 벌레가 3마리가 있다. 몸속에 벌레가 3마리 있다. 그런 의미도 상상도 되어지는데, 이걸 왜 곱게라 했을까 생각해보면 산나라에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산나라에 바람이 살랑살랑, 요즘 가을인데 살랑살랑 불면 어떤 의미? 첫 번째는 올라갈라 해도 쉽게 등산 좋아하는 사람 올라가서 밑에 바람 불면 참 올라가기 짜증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바람이 불면 올라가면 얼마나 바람이 더 세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은 그럴 때 있고, 밑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제 나무가 곧 단풍이 불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잘못된, 밑에서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개가 왔을까라고 보면, 요 개가 보면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천택개가 태평성대의 개잖아요. 그렇죠? 요 개를 보면 요 개가 위로 올라가고 요 개가 내려온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이 쉽게 양이 올라가고, 양은 다른 말로 강이 올라가고, 음이 세상에 내려오는, 유가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런 또 개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보면 강이 올라갔으니까 외부는 강이고 내부는 또 유니까 유잖아요. 그러니까 내유 외강 형식으로 되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외유 내강이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외유 내강.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일이 뒤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이제 태평성대가 지나가다 보면 좀 안일하게 살다 보면 뭔가 일이 뒤틀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후세 사람들 있자 보면 그 세대에 대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를 보면 전임제 일들이 후임자들이 와서 많이 좀
안 맞고 해가지고 뭔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지금 저는 이 방향을 전임자가 한 일을 후임자가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의 세대에서 했던 일을 후임자 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전통적인 예절을 후임자가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후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부는 환경에 뭔가 모르게 올라갈 건가 말 건가, 또 단풍이 밑에 이 바람이 살랑 불어서 단풍이 변화되어 있으니 이 변화된 단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후임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저는 맞춰봤습니다. 이제 개 이름은 그렇게 개명이라는데, 그렇게 이름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사, 주날에 문왕이 개사를 단 요 개를 보고 이름은 요 고라고 했지만 고라고 했지만 개사 요의 설명을 어떻게 해놨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고는 원형이다. 이섭대천. 저는 이제 원형이 좀 천도라고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시간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질 때 봄과 여름이다. 즉 이와 같이 뭔가 모르게 내가 전임자가 한 일을 맡게 됐을 때는 원형, 초창기에 뭔가 해라, 어떻게 마음을 해야 되느냐고 보니까 대천, 섭, 건널 섭자, 맨손으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큰 강을 맨손으로 걷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빨리빨리 시작해라, 그래야 이롭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는 것이 성갑삼일이요 호갑삼일이라. 성갑삼일이요 호갑삼일이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갑을 기준으로 보면 성갑은 어떻게, 우리 천간이잖아요. 천간은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 되는 거죠. 경신 임계 신 임계. 이 갑을 기준으로 하면 앞에 있는 갑이다. 그러니까 임계신 경신 임계. 그다음 후갑삼일은 뭐냐면 얼병정이겠죠, 그렇죠? 갑을 기준으로. 갑은 따지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요거는 갑이라는 뜻, 이 과거 뜻이고, 요거는 미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갑 3일호 호갑 3일이라는 말은, 요거 갑을 기준으로 보면 신인계는 이 과거지만, 요 얼병정은 미래지만, 얼병정 요때 가보면 갑도 갑이고, 요걸 현재고, 또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즉 먼저가 마침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오고, 종이 있으면 어떻게, 종이 있으면 또 시가 있는 거고, 시가 있으면 또 종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세월의 변화다. 쉽게 말해서 세월의 변화다. 이와 같이 후임자가 전임자를 맡게 된 것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뭔가 모르게 자연인의 이치다라고 그런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게 보면 이런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시집하고 장가를 간다면 그 집에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만 많은 집안에 어떤 장가를 간다 그러면 이 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이 하나, 즉 남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하니 또 양기가 부족한 양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걸 잘 받들어줘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는 훌륭했지만 뭔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그 부족한 점을 고치고 채워주라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다.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까 고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그런 것을 내가 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맡게 되면 바로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잘 하면, 초창기부터 원년부터 나중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전임자가 물러가고 후임자가 딱 들어섰다면 원년 시절에 첫 번째 하라.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대통령 보면 5년 마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뭐 하자마자 막 계획을 한다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5년마다 하니까 또 뭐 계획에 피로감이 생기나요? 그렇지만 이 초창기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태돼 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내가 처음 안 먹었을 때 뭔가 뭘 탁 해야지 나중에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역에서는 어떤 고가 있다면, 아까 이 고라는 것은 뭔가 변화된 일, 내 몸새가 벌레가 있다면 벌레 빨리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초창기에 큰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해야 이롭다. 그렇게 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까 선갑이 오면 다음에 후상갑이 또 온다. 걱정하지 마라. 간세월에 대해서 붙잡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효사 부분을 한번 살펴봐 볼까요? 효사 부분 삼풍곡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가 보니까 음이 왔네요. 그래서 조유라 하고, 요가는 간수, 뭐 이때 주관한다 그런 의미고요. 무슨 일을 이어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를 이어서 받다 보니까 부지고, 아버지의 과거 일을, 아버지가 했던 그런 일들을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고라고 봤네요. 그래서 유자, 어떤 자식이 아버지 일을 맡아서 주관하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행고처사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죠? 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근심이 많네요.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끝내 종길 길하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간모지고 엄마의 일입니다. 엄마의 일은 불가정, 가히 바르게 고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냐면, 회사를 따지면 전임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이 있을 수 있고, 회사도 회사 이념이 있고, 가정에 뭔가 이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바깥에 일을 하고, 안으로는 엄마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엄마가 꾸렸던 그런 일들은 가히 바르게 고칠 수 없다, 이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이런 뜻으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경에 어머니가 7명의 자식을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자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들은 어떻게 자식 7명이나 놓았으면 되지 뭐 또 시집을 가냐라고 한탄했지만, 자식들은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자식 7명이나 난 어머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한탄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간부지고라. 아버지를 맞다 보면 소유에 작게나마 어떤 후회스러움이 있네요. 그렇지만
후회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네요. 그쵸? 뭐 내가 할까 말까, 아이고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네요. 그렇지만 무대불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육사, 유부지고네요. 유자는 왜 우리가 여유만만한다 하잖아요. 여유만만, 여유롭게 뭔한다는 그런 뜻인데, 아버지를 그냥 대충 한다 그런 의미네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색해진다. 여기에 보니까 육사가 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인데, 좀 전때 일을 살펴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다 못하니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간부지고, 또 아버지 일을 또 이어받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용예라는 용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 이로움이 나타났으니 명예가 생겼네요. 요거는 왜 요거냐? 왜 그런 해석은 여기 중도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개념에 빠지지 않냐고, 중의 입장에서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일을, 전때 일을. 그러다 보니까 명예를 얻었네요. 마지막으로 상고는 불사왕후라, 황후의 일을 사는 일사자가 아니라 받는다면 왕후의 일을 맡지 않았네요. 고상기사라, 왕후의 일을 맡지 않냐고, 자기 수행, 그 일을 자기가 수행했던 그동안의 일을, 전통을 개성하고 잘 했는지 아닌지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나머지 초에 묻혀서 개인 수행하는 그런 뜻이네요. 얼핏 생각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초에 묻혀서 이름 석자만 기억하지만 좋다, 나대지는 않겠다 하는데, 최근에 나대는 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제가 봐도 좀 꼴불견인 것 같습니다. 후임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줘야 전임자도 빛을 나는 거지, 후임자가 하는 일을 자꾸 전임자가 시시콜콜 태클 거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임자는 불사왕후하라, 그리고 고상기사해라. 즉 자기가 내세운 덕은 내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전임자가 하는 일을 잘 되게끔 기원을 해주고 자기 수행을 잘 하라라고 이 효사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섯 번째 회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는데, 옛날에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그때 한신과 장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신은 달리 했네요. 그렇죠? 장랑은, 한신은 그렇고 나중에 설명하고, 장랑은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도망갔죠. 그렇죠? 그리고 장가계 쪽으로. 장가계라면 장씨들이 집안이 있는 그런 고장인데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현재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장가계가 일어나 있는데, 한씨는 나중에 유방의 부인한테 죽었죠.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건지 바로 주역에서는 불사황후 고상기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살펴봤나요? 그렇죠. 이 아버지 시대의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주역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하네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빨리 해라. 초창기 일을 뭔가 모르게 빨리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유약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유약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유약한 마음은
뭐 잘 재림자 한계를 한 것을 뭐 재림자 한 것을 잘 봐주겠다 해서 하면 고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름이 생기면 당연히 없애야 된다. 빨리빨리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명예롭게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 하고 난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할 때까지 후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내가 한 일을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뭐 대통령처럼 자기가 한 일은 너무나 위대하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이 과연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는 불사왕후라니. 불사왕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또 후임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후임자가 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역은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깃들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가 있냐면 요즘 전통 예절에 대해서 자꾸 이어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신뢰를 대면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초 같은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가 너희들 세대는 벌초도 하고 제사도 하겠지. 너희 아들 세대, 즉 본인의 기준으로는 손자의 시대에 가면 과연 벌초를 하고 제사를 과연 제대로 지낼까? 그래서 어른들은 너희들 세계에서 제사도 지지도 말고 벌초도 안 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한다라고 후임자한테 그런 것을 안 넘겨주려고 그런 많이 하는 걸 요즘 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많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어떠냐면 저는 그렇게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아버님은 왜 그런 걱정하느냐? 아버님이 저한테 너 보고 벌초하라고 해서 제가 벌초하고 제가 제사를 아버지가 저한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가 지내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것을 내 선에서 개성을 할 거를 하고 그러는 후임자들이 또 후임자의 입장에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좋으면 따라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서 하면 되겠죠. 그걸 후임자들이 잘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내 대해서 없애자. 그럴 필요가 있겠냐. 특히 제사 문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거를 힘들어하니 내 대해서 막 아예 없애버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를 없애는 거는 좋은데 며느리를 위해서 없애지 말고 나에 대해 입장에서 아까 생각이 들고 하나의 벌레가 3마리의 그릇 속에 있다. 이 벌레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잡을 건가? 아니면 넘겨줄 건가? 내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왜 다음 대를 걱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사 지내는 것이 과거의 일이고 현재 기준을 보면 안 맞으니 나는 내에 대해서 없애겠다 하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대해 없애겠다 그러면 안 된다. 후임자는 그러고 보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삭부터 자르냐 이거죠. 제사를 문화가 없다는 걸 왜 보여주지 못하냐 이거죠. 그때 당대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전임자가 한 일을 과감하게 개성할 거는 개성하고 내에 대해서 바꿀 거는 바꾸면 좋겠다. 참고로 저는 아까 신사 정법에 대해서니까
저는 제 아버님의 한 일 중에 제가 또 바꾼 거는 하나 있는데 재산과 관계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 있고 그 다음 제가 있는데 할아버지 단계에서는 뭐를 이제 아버지 살아생전에 뭐를 했냐면 제사를 우리가 종가집이 이제 4대 봉쇄 자선을 했거든요. 4대 봉제사 8번을 지냈거든요. 8번 8하고 추석하고 설날하면 10번을 지냈는데 할아버지 단계에서 이제 한 번 더 바꿨거든요. 한 번에 합동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그거를 개성해서 였고 저는 또 뭐를 받았냐면 충문을 바꿨습니다. 저는 충문을 뭘로 바꿨냐면 충문 읽어 보면 뭐 유세차 몇년매를 쭉 나오잖아요. 충문을 읽으면 과거의 한문 세대들은 한문을 대충 들어보면 알겠지만 요즘 세대는 한문을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충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몇월 며칠 지금 제삿날이면 돌아가신 그날이니 조상들이 나타나시고 그날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정을 부모의 정을 못 이겨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으니 잘 감흥을 하시라는 그런 뜻을 풀이해보면 그걸 한문을 읽으니까 뭐 1년 사람은 한문을 아니까 뜻을 대충 알겠지만 주위 아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부터 충문을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해서 저는 읽고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복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처럼 저는 전임자 요 본래 같은 걸 어떻게 할 건가, 나의 기준으로 뭔가 모르게 개성할 거는 개성하고 변화할 거는 변화하고 해야 된다. 또 정권 잡는 입장에서도 초창기에 요즘 초창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또 새로운 조직이 바뀌고 전임자 한 일이 있으면 빨리 우리도 직장에서 다니다 보면 인수인계 기준이 있거든요. 인수인계 반드시 인수인계를 받는데 통상 7일 주는데 제가 다닐 때는 뭐 어떤 5일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빨리 파악해서 얼른 빨리 바꿔놔야지 나중에 편하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터 오늘 18번째 산풍 곱게는 요 정도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 개가 만약에 점을 봤다. 점을 봤으니까 이런 개가 나왔다. 시금에서 살은 7이거든요. 풍은 바람은 5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투로 점을 하든 간에 주사위를 던지든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이 나왔다면 이 개가 어떻게 될 건가? 이 개가 뭔가 먼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발생을 하니까 새롭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되겠죠. 또 뭐 멀리 여행을 간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사건이 남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잘못을 운전을 못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데이터를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사함의 길이 있다. 사함에 일어날 수 있으니 다 운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계약권 또 있으면 이런 계약이 나왔다면 책을 안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무슨 개가 있냐면 요 그 다음 택개입니다. 택개인데요. 요거는 임개인데 요것도 재미난 개입니다. 다음에 요 지택 임개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